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말 함께할 TBS의 PD와 기자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진격의 직진 PD. 오인환 PD입니다. 네, 오인환입니다. 직진 PD면서 들이대 PD. 예. 네. 오늘 뭐 들이댔습니까? 네, 윤호중 의원하고 네. 또 저희가 가사 도우미 관련해서 인터뷰 해봤습니다. 누굴 인터뷰했는데요? 그 외국인 친구인데요. 네. 예, 그 노동 쪽에서 일하는 그 동남아에 있는 친구를 하나 인터뷰해봤습니다. 들이대 인터뷰를 했습니까? 네. 알겠어요. 자, 이어서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토세다. What is a youth? 최양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최양지입니다. 예.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진격의 직진 PD, OPD 또 올리비아 터세다 최양지 기자가 한 줄을 달군 말로 핫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근데 정말 이번 주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줄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맥을 못 짚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다음 주에 또 한다고? 네. 벌칙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SNS를 통해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격의 직전 PD, OPD 첫 번째 들이대는 말 뭡니까? 기시다 변했답니다. 기시다 변했다? 네. 뭐 음식이 상했다는 얘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지난 주말에 그 일본 총리가 방문을 했었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용기 의원 인터뷰하면서 마지막 인터뷰로 조금 더 이 국민의 입장을 대통령께서 좀 확실히 좀 전하고 답변을 받아달라고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예. 저희가 그 한일 그 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일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 연맹 그 관련해 가지고 윤호중 의원이 기시다 총리를 50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한일 의원연맹의 회장인 거죠? 아니, 회장은 정진석 의원이고요. 예. 간사장입니다. 간사장? 예. 간사장은 또 뭐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가나 그 회장이 있고 간사들이 있잖아요. 조율도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회장 입장에. 밑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실무 역할을 하는 네. 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일 의원연맹에는 어떻게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어요? 우리 의원은 한 100명 정도 가입이 돼 있고요. 예. 일본은 뭐 참여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3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호중 의원이 기시다 총리하고 한 50분 면담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취재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좀 예. 답답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면담 차원이니까 회담과 달리 어쨌든 좀 공식적인라기보다는 좀 제언도 하고 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에 그쳤는데 좀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좀 말을 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기시다 총리가 됐으니까 아베 총리와는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네. 거를 기대를 했는데 네.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네. 거기에 또 나름대로 뭐 호응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호응 조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의 자세까지도 표현하지 않았다. 네. 이건 아베보다도 못한 네.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윤호중 의원 얘기인데 네. 기시다가 변했다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아베 총리와 만났을 때요. 제가 외무상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근데 그때는 우리가 좀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측이 좀 반성을 하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기시다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총리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15년 네. 일본 외상할 때 기시다 외상할 때는 예. 사과의 진정성 같은 게 보였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얘기 50분 동안 나눠보니까 사람이 변했더라. 네. 그리고 또 아베는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뭐 그 반성할 필요 없다라는 걸 좀 설득했던 거죠. 당시에 기시다가. 요게 기사화가 된 적이 있어요? 윤호중 의원의 요 인터뷰가? 제 나름대로 이게 아마 좀 좋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해서 뽑아봤습니다. 괜찮은데요, 뉴스. 예. 네, 괜찮습니다. 항상 그 남이 취재한 거 기사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네. 들이대 PD 뭔가 좀 한 건 한 것 같네. 네, 감사합니다. 기시다가 변했다. 윤호중 의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 네. 자, 그리고 현재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는 거를 뭐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오늘 들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네, 윤 의원도 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인터뷰로 들어보시죠. 예. 일본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방사능 이 물질을 필터링했다, 좀 걸러냈다 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자기들이 이제 이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찰단으로 된 것도 결국 일본의 의견을 그냥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냥 통과 의뢰로 이 한번 쭉 보여주고 일본 정부는 한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네. 기록을 남기기 위한 시찰단의 네. 네.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 네, 일본의 좀 속내가 드러난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23일 날 출발했는 할 건데 네. 1박 2일인지 뭐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일정이 정해진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근데 뭐 기존에서 뭐 크게 변하지는 않고 최대 해도 2일 정도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자, 최근에 한국 외교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참 혼란스러운데 근데 국민들 설득이나 공유하는 게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도 기시다 총리 만나서도 자신은 이제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반쪽짜리 의견을 전달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다고 하거든요. 윤 의원은. 그래서 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좀 냉정한 외교전에서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따끔한 충고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 성과는커녕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에서 목소리도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 의원이 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외교 전략을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것이 뭐 대외적으로 강요되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한국 정부가 국익을 이제 버리고 있다. 그런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 국익을 버리는 느낌이라 야당 의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잘 들었고요. 자, 이어서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토세다 최양지 기자입니다. 두 번째 말 뭡니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나가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네, 국민 메신저죠. 카카오톡 대화방 나가는 이 얘기인데요. 대화방을 나간다? 네, 다들 카톡에 단톡방 몇 예, 개씩 예. 있으시죠. 그 단톡방에서 나가면 뭐 땡땡땡님이 나갔습니다. 이런 문구가 지금 뜹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라는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톡을 나가도 제가 나간지 모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나가게 됐다. 그러면 올리비아 터세님이 나갔습니다. 이런 문자가 안 뜬다는 안 거예요? 뜹니다. 네, 그 문구가 안 뜹니다. 그러면 제 뭐 친구들하고 뭐 친목 모임 그 단톡방 나가기 싫은데, 나가고 싶은데 이 어떻게 나가지? 나가려면 또 흔적을 남기는데,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근데 회원 수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원 수는 줄어들어서 사실 명수를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누가 나간지 또 살펴보면 굳이 누가, 살펴보지 않으면 네. 그런데 이제 순간적인 흔적은 안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가서 봐. 10명이었는데 누가 한 명 빠졌어? 보니까 오인환 PD가 빠졌어. 걱정이 되는데요,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후기들이 온라인상에 벌써 올라오고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좀 평소 나가고 싶었던 대화방을 나갔는데
인원수에서 한 명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굳이 찾아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불편하게 했나? 개인톡을 따로 합니다. 나간 사람한테 나간 사람한테 너 왜 나갔냐? 뭐 불편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업데이트 한번 시범 삼아 해본 거다. 그래서 해서 다시 들어와야 돼. 다시 들어와야 돼. 또 내가 진짜 나가고 싶어서 나갔는데 실수로 나간 줄 알고 그냥 초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나한테 소용없다 이러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기능을 카카오에서 하게 된 게 이런 민원들이 많았나 보죠? 민원들이 많았다고 하긴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좀 큰 적이 안 남았으면 했던 그런 바람은 있었는데 카카오 쪽에서는 왜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인 단톡방뿐만이 아니고 회사 업무도 다 요즘 카톡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하루에 정말 수없이 많이 와요. 근데 좀 진짜 좀 바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럴 때 막 이렇게 혼자 쌓여가는 카톡을 보면서 잠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 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업무 볼 때는 까똑 그 소리를 줄여야 돼. 그 소리를 당연히 없애죠. 무음으로 평소에게 기본이 무음인데도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보이니까. 되게 많이 오는구나. 네트워크가 아주 때가 활발한 있어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뭐 별로 안 오던데. 별로 안 오시네. 제가 저는 보내드릴까요? 허리케인 라디오 PD들하고 단톡방 네. 요거밖에 별로 활성화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단톡방에서 보면 강제 초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 모임으로 막 10명 막 했는데 이거 나갈 수도 없고 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상황. 저는 이 조용히 나가기 기능하고 더해서 자동 답변. 자동 초대 말고 이제 수락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 얘기해요 카카오톡에. 해보겠습니다. 들이대. 네? 최양지 기자도 카카오톡에 좀 들이대서 네. 이거 좋은 거 만들어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요런 기능도 좀 살려달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청취자 의견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지금 문자 있을까요? 온 거 아마 지금 제가 읽어봤으면 해가지고 당겼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단톡방에선 벗어나기 힘든 거네요. 두 분 얘기 듣다가 그러죠. SNS가 스트레스가 된 시대네요. 정말 근데 카톡은 SNS가 아니라면서요. 메신저인가요? 뭐가 다른가요? 최양지 기자. SNS에 소셜 포함이 네트워크 되죠. 서비스. 네, 포함이 되는데 포함은 되는 거예요? 워낙 국민 메신저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네. 또 다른 분은 그러게요. 단톡방에 쌓인 알람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들이대 직진 PD, OPD 세 번째 말 뭡니까? 보험은 들어줍니까?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이번 주에 보험을 들어준다? 가장 좀 화제가 됐던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막 반응도 찾아보고 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을까 하다가 이제 정작 동남아시아 사람들 생각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가 또 노동 관련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나라? 그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필리핀의 서울이죠. 수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라는 거 다 알아요. 가보셨나요? 저 변호사 친구하고 인터뷰를 해봤다. 네. 좀 이따 들려주실 거고. 네. 자, 요 제도가 이제 기사가 나기 시작했는데 요걸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제도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가요. 지금 이제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안을 낸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올해 빠르면 가을쯤 한번 도입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발표한 상태입니다. 시범 도입하겠다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E9 취업비장가를 써가지고. 네네. 그래서 급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소개가 돼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적용하면은 한 170만 원에서 최대 한 2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이 그렇다. 네.
자, 이제 시범 도입이라고 하는 건데 시작은 아직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남아 분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되는 걸 텐데. 네. 근데 동남아 분들이 이런 한국에서 이런 제도를 시작한다는 건 사실에 대해서는 네. 많이들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아직 낯선 그렇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혹시 아냐, 혹시라도 또 전해졌을까봐 물어봤더니 아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어쨌든 저희하고 이제 연봉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차이 날까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35만 원 정도. 그리고 좀 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돈 원화로 했을 때. 원화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달에. 네. 그리고 좀 정규직 노동자라면 한 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예.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200만 원을 받아 이러더라고요. 마닐라에서 네, 그래서- 필리핀 서울 마닐라에서 네. 변호사니까 고소득이다. 네. 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군 법무관으로 취직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고급 인력인데 비슷하잖아요. 지금 가사도우미랑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고 노동 쪽에 대해서 아는 분이니까 의미가 있는데 네. 하여튼 170에서 2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네. 높은 거네요. 우선은 지금 임금에서는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지금 가사도우미를 많이 나가 있어요. 한 20만 명 정도 그 정도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한국이 대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기존하고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현재 이제 조선족들이 이제 가능한 건데 최근에 이제 이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최소 뭐 한 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입주 도우미가 좀 적은 게 좀 생활 패턴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그 마닐라에 있는 변호사하고 네. 인터뷰를 했다면 뭐 녹음해 네. 놓은 건 없어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Actually, my dream country is Korea, of course. 그것은 One of my 한국 dream 정부에 country. 의한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아마도 필리핀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주는 가사 노동자들의 건강보험과 다른 정부 보험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And so the cost of living here we must 아, 그래서 오늘의 말로 네. 보험은 들어줍니까로 하시는 네. 거구나. 최근에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이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고용보험이나 뭐 건강보험까지도 좀 그러니까 우리로 확보해 얘기하면 나가는. 4대 보험을 들어주냐 이건데. 네, 그게 이제 추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다 들어주잖아요, 4대 보험. 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도입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으로 봐서. 요번에 나왔던 거에는 그 4대 보험 들어준다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지금 이 변호사하고 영어로 인터뷰를 해서 취재를 한 거예요? 이제 떠듬떠듬 콩글리시로 좀 해봤어요. 잘하는구나. 아닙니다. 오, 야,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말입니다. 내가 이 구역의 올리비아 터세다. 최양지 기자, 네 번째 말 뭡니까? 60세 이상은 출입 금지입니다. 요거 어저께 했던 건데 그 데스크에서. 어디 저 60세 시니어들은 요 카페 들어오지 마세요. 고기사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더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주도의 한 카페 문 앞에 새겨진 문구인데요. 제주도예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제주도예요. 이 문구가 이제 차별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카페 문 앞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네. 노 시니어 존 가로치고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앵디님은 출입 금지이신 거예요. 여보세요. 근데 카페 갔는데 이런 문구 보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아, 기분 안 좋지 뭘 어떤 기분이에요? 그쵸. 출입 금지라니. 네. 뭘 우리가 뭐 간첩이야? 왜 출입 금지야? 그래서 사람들도 네. 아무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좀 네. 인권 침해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왜 그렇게 이런 거를 카페 문 앞에다 써붙인 거예요? 이 해당 카페 점주가 여성인데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유독 60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부적절한 말을 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써붙인 거고, 좋은 분들도 많지만 좀 소위 진상 손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좀 이해가 간다, 좀 안타깝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노키즈 존 얘긴 들었어도
노 시니어 존. 아 이건 좀 60세 이상. 그러니까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 기사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블로그 같은 데 올리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인터넷에 블로그 같은 데 올려서 그게 이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예. 이 카페를 찾았던 손님들도 이 점주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예.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전해져 왔어요. 예. 그랬군요. 네. 그러면 노 키즈 존에 이어서 이제 뭐 노 시니어 존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요? 노키즈 존이라는 거는? 네, 이제 먼저 생겨났죠. 노키즈 존. 전국적으로 노키즈 존의 음식점 카페가 430개가 넘습니다. 이 제주도에만 70개가 넘어서 가장 전국에서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 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안까지 이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서 이 노시니어 존의 논란도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송창건 의원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네. 이 영업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거, 이 나이 연령에 따라서 출입을 제한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처벌받는다. 오. 그래서 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이 제도적인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키즈 존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뛰어다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손님들이 항의라니까. 네, 근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네. 참 이게 아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너무 네. 어린 아이들은 좀 뭐 막 시끄럽게 하면은 막 데리고 나갈 때도 있고 좀 민망하기는 하죠. 근데 좀 많이 오히려 좀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기쁘기도 합니다. 네. OPD는 아기가 몇 살인데요? 지금 6살, 3살이거든요. 한참 뛰어다닐 때구나. 죽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노키즈 존이지만 네. 아이들이 못 들어가면 부모도 같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상 뭐 패밀리 존 아닌가요? 어때요? 실태가? 아, 저희야 뭐 괴롭죠. 저런 거 보면. 아니 그래서 아기들 네. 데리고는 안 들어가 음식점에 아니, 못 들어가? 저는 들어가죠, 무조건. 그 아이들 아직 그래도 조용한 친구들이 모양이구나 아기들이. 좀 이제 아직은 그런데 지금 점점 늘어나요. 오히려 둘째가. PD 들이대 PD라 유전자전이면은 저 구전자전이면은 아닐 텐데. 둘째 아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에 말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고견을 몇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자찬만 하면서 무슨 국민들만 보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나라는 망가지고 국민은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의 말에 귀 기울입시다. 대통령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자유입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주세요. 예. 자, 청취자분들 의견도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제 두 분도 취임 1주년 맞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들이대 오일환 PD부터 해주세요. 3, 2, 1. 국민과 함께 갑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끄시고 맨날 혼나네요. 이어서 최양기 기자 한마디 해주세요. 3, 2, 1.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실 거죠? 확실합니다. 여보세요. 저는 맨날 칭찬만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하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뭘 할 거예요 물어보면 안 어떡해요? 한다고 넘어갔는데 네. 좋겠다. 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 지금까지 오인환 PD, 최양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말. 김범용과 요요미가 부릅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했습니다. 2130, 2580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내 마음을 열어준 당신은 검은 곳 나는 비파 하나뿐인 내 편 마주보면